핸드폰 화면을 또 확인했습니다. 엄마 바빠. 나중에. 딸 소영이가 보낸 마지막 카톡입니다. 3일 전이었어요. 그전 일주일도 똑같았죠. 응, 알았어, 바빠. 이런 짧은 답만 왔습니다. 전화를 걸면 두어 번 신호음 울리다가 끊겨버렸어요. 결혼했으니 바쁘겠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혼인데 친정 엄마가 너무 자주 연락하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넘어가니 이상했어요. 우리 소영이는 원래 하루에 두세 번씩 전화하던 아이였거든요. 엄마, 오늘 점심 뭐 먹어? 나 김치찌개 먹었어. 엄마, 퇴근했어? 조심히 들어와. 사소한 일상을 매일 전화로 나눴던 딸이었습니다. 그런 애가 한 달 넘게 연락이 뚝 끊겼어요. 새벽부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서자마자 냉장고를 열었어요. 뭐해? 남편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소영이 반찬 좀 싸주려고. 또, 지난주에도 택배 보냈잖아. 그게 벌써 일주일 됐어. 다 먹었을 거야. 24살 딸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돼? 결혼했으면 이제 제 살림 차리는 거지.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소영이는 좀 다릅니다. 대학은 졸업했지만 요리에는 영 소질이 없어요. 라면도 자주 태우고 국은 맨날 짜게 끓이고 그래도 엄마가 챙겨줘야지. 며칠 안 본 것 같아서 직접 가려고. 에휴, 당신 마음대로 해. 남편은 한숨 쉬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반찬을 담기 시작했어요. 딸이 좋아하는 갈비찜,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깍두기, 배추김치. 텃밭에서 어제 딴 상추도 큰 봉지에 가득 담았습니다. 큰 가방이 묵직하게 무거워졌어요.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 아침 8시.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계속 소영이 생각만 났어요. 결혼 생활 잘하고 있겠지? 시댁에서 우리 딸 잘 대해주겠지? 결혼식 올린 게 6개월 전입니다. 사위 민수는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공무원에 성격도 온화하고 시댁 부모님도 처음 만났을 때는 소영이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곱네요. 순해 보여서 좋아요. 그때는 정말 안심했었죠. 소영이가 좋은 집으로 시집 갔구나. 하지만 요즘 연락이 뜸해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렀어요. 화장실 다녀오고 커피 한 잔 사서 나오는데 지갑이 어디 갔지? 가방을 뒤져봤지만 지갑이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 집에 두고 온 거구나. 다시 차에 올라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냥 갈까? 아니면 돌아가서 가져올까? 고민하다가 결국 돌아가기로 했어요. 딸 집에 가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30분을 되돌아가서 지갑이랑 핸드폰을 챙겼습니다. 왜 벌써 왔어? 남편이 의아해했지만 설명할 시간도 아까워서 그냥 다시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30분이 우리 소영이를 구한 시간이었습니다. 대전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쯤이었어요. 22평짜리 작은 아파트. 신혼부부가 살기 딱 좋은 크기입니다. 이 집은 결혼 전에 제가 딸 명의로 사줬어요. 소영이 아빠가 정년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1억 5천에 제가 모아둔 돈 1억. 그렇게 2억 5천에 샀죠. 우리 딸 집 한 채는 있어야지. 남편은 아까워했지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혹시라도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면 집이라도 있어야 버틸 수 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까지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1103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여자 목소리였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 시어머니였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번엔 딸 목소리였습니다. 울먹이는 소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 앞까지 다가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어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빨래는 또 어떻게 한 거야? 흰 옷이랑 색깔 옷같이 돌리면 어떡해? 제가 잘 몰라서. 잘 몰라? 대학까지 나온 애가 그것도 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아버지 약 챙기라고 했더니 뭘 줬어? 혈압약을 줘야 하는데 당뇨약을 줬잖아. 약통이 비슷하게 생겨서. 비슷하긴. 거기 한글로 써 있잖아. 글자도 못 읽어. 읽었는데 제가 헷갈려서. 헷갈려? 매일 헷갈리고 매일 실수하고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어? 소영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좀 더 들어봐야 했습니다. 엄마, 그 정도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위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민수가 소영이 편을 들어주는구나. 잠깐 안도했어요. 하지만 곧 시어머니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실수? 매일 실수하는 게 실수야? 그냥 머리가 나쁜 거지.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왜? 사실이잖아. 시집 온 지 6개월이나 됐는데 아직도 빨래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청소도 엉망이고. 시아버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요리는 또 어떻고? 어제 저녁에 먹은 된장찌개, 그게 찌개야? 물이야? 제가 레시피대로 했는데. 레시피대로 했으면 왜 그 모양이 나와? 간도 안 맞고. 죄송합니다. 다음엔 잘할게요. 다음? 매번 다음엔 잘한다고 해놓고 또 똑같잖아.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시어머니의 말이 들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이혼해.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혼? 뭐라고요, 엄마? 민수도 놀란 목소리였어요. 이혼하라고. 이런 애랑 평생 살 거야? 넌 멀쩡한데? 엄마, 그건 너무 심하긴. 당연한 얘기야. 저 애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스트레스 받잖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우리 친척들이 뭐래? 민수가 이상한 애 데려왔다고, 바보 같은 애 데려왔다고 수군수군하잖아. 바보? 우리 소영이를? 소영이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엄마, 소영이는 바보 아니에요. 단지 좀 서툴 뿐이에요. 서툰 게 아니라 머리가 안 좋은 거야. 인정해, 민수야. 그래도는 무슨. 당장 이혼 준비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삑-삑-삑-삑-. 딱!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파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그 앞에 우리 소영이가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고개는 푹 숙인 채였어요. 엄마. 소영이가 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소파 옆에 서 있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영이에게 다가갔어요. 일어나. 엄마, 나 일어나라고 했어. 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꿇어 앉아 있었던 걸까요?
안사돈,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연락이라도 주시지.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댁 부모님을 쳐다봤어요. 문 앞에서 다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들으셨는데요? 바보 같은 애를 데려왔다고, 이혼하라고. 다 들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기침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좀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화가 나면 사람을 바닥에 무릎 꿇려도 됩니까? 그건, 그리고 바보라고 부르셨죠? 머리가 나쁘다고. 시어머니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 오해예요, 오해. 우리가 소영이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해가 아닙니다. 이혼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민수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혼할 생각 없어요. 엄마가 그냥 화나서 하신 말씀이고, 화나서 했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소영이를 제 뒤로 감쌌어요. 소영아, 방 가서 짐 싸. 네, 짐 싸. 엄마랑 집에 갈 거야. 안사돈, 그건 안 됩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안 됩니까? 내 딸이 여기서 무릎 꿇고 바보 취급받는데 왜 여기 있어야 합니까? 그건 우리가 좀 심했지만 좀이 아닙니다. 너무 심했어요. 시어머니도 일어나서 다가왔습니다. 안사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소영이한테 미안하고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소영이 손을 잡았어요. 가자, 소영아. 하지만 엄마. 하지만은 없어. 엄마 말 들어.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안사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손 놓으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요? 방금까지 이혼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화가 나면 며느리를 바보라고 불러도 됩니까? 무릎 꿇려도 됩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어머님, 제가 소영이 잘 지킬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자네가 지킨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방금 전에 자네 부모님이 소영이한테 뭐라고 할 때 자네 뭐 했나?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했잖아. 제가 말렸는데요. 말린 게 그거야? 자네 어머니가 이혼 얘기할 때도 제대로 막았어? 민수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소영이를 데리고 방으로 향했어요. 짐 싸, 소영아. 엄마. 근데 엄마 말 들어. 어서. 소영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옷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시댁 식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여보. 진짜 데려가면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너무 심하게 했잖아. 나만? 당신도 같이 그랬잖아. 싸우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소영이를 도와 옷을 캐리어에 넣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왜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실수를 많이 해서. 소영아. 저는 딸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 그게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나 때문에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뭐하러 있는데? 널 지켜주려고 있는 거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사돈,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저는 소영이를 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뭘 얘기하고 싶으신데요? 정그러시다면 데려가세요. 저도 뭐 좋아서 며느리를 데리고 있는 줄 아세요? 에효, 이참에 데려가심 되겠네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소영이 지킬게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영이가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의 진심을 알게 됐습니다. 안사돈, 지금 소영이 데리고 나가면 이 집에 다시 소영이 못 돌아옵니다. 뭐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하게 행동해야 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일어나서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뭔데요? 이 집 등기부등본입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 집 주인은 우리 소영이에요. 소영아, 짐 다 쌌어? 응, 엄마. 소영이가 캐리어를 끌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확인하고는 놀라서 다가왔어요. 소영아,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정말 이 집이 네 명이야? 저는 소영이가 말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도 벌떡 일어났어요. 이럴 수는 없어. 말이 되든 안 되든 우리 딸은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가 소영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소영아, 나까지 버리는 거야? 오빠. 소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소영이 사랑해. 정말이야. 부모님 잘못은 내가 책임질게. 제발 가지 마. 자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자네, 내 딸 사랑한다면서 왜 방금까지 가만히 서 있었어? 자네 부모님이 소영이 무릎 꿇릴 때 왜 못 막았어? 저도 말렸습니다. 말린 게 그거야? 자네 어머니가 이혼 얘기할 때 제대로 막았어? 민수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 행동으로 보여줬어야지. 저는 소영이 손을 잡았어요. 가자, 소영아. 엄마. 근데는 없어. 엄마 믿고 따라와. 소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안사돈. 시어머니가 저희 앞을 막아섰습니다. 조금 전 바로 데려가라고 큰 소리 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더군요. 비켜주세요. 안 돼요. 소영이를 보낼 수 없어요. 왜요? 아까까지 이혼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우리 딸을 6개월 동안 바보라고 불렀어요. 머리 나쁘다고 했어요. 무릎까지 꿇렸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소영이를 데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소리쳤어요. 소영아, 소영아. 하지만 저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소영이가 조용히 울었어요. 엄마, 나 오빠한테 미안해. 넌 미안할 거 없어. 근데 오빠는 나한테 잘해줬어. 잘해준 것만으로는 부족해. 널 지켜줬어야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소영아. 11층 베란다에서 민수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제발 가지 마. 소영이가 멈춰 섰어요. 엄마, 오빠가 신경 쓰지 마. 가자. 차에 짐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아파트를 보니 민수가 아직도 베란다에 서 있었어요. 소영이가 뒤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괜찮은 걸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소영이는 계속 울었어요. 엄마, 나 오빠 보고 싶어. 지금은 그럴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정말, 정말.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됐어요. 내가 잘한 걸까? 소영이를 데리고 나온 게 맞는 걸까?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소영아, 왜 왔어? 아빠. 소영이가 아빠 품에 안겨 울었어요. 무슨 일이야?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남편을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 당신이 잘했어. 그런 집에 둘 수는 없지. 근데 소영이가 계속 우는데 당연하지.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남편 보고 싶을 거 아냐? 그래도 그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지켜보자. 소영이가 좀 회복될 때까지. 그날 밤 소영이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이가 밥을 거의 안 먹었어요. 소영아, 먹어야지. 입맛이 없어, 엄마. 그래도 조금만. 나중에 먹을게. 걱정이 됐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소영이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소영아, 전화 안 받을 거야? 받기 싫어. 왜? 오빠 목소리 들으면 더 보고 싶을 것 같아. 소영이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3일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왔어? 소영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안 돼. 제발 5분만이라도. 돌아가. 장모님,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소영이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소영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정말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못났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분만 시간 줄게. 얼굴만 보고 바로 나가야 하네. 감사합니다. 민수를 안으로 들였어요. 소영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소영아, 김서방 왔어. 오빠? 소영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민수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빠, 소영아. 두 사람이 안았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 문을 닫아줬습니다. 5분 후 민수가 나왔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소영이 꼭 데리러 올게요. 부모님 설득하고 집 정리하고 소영이 데려갈 준비 제대로 하고 올게요.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일주일 후에 제대로 된 남편으로 오겠습니다. 민수가 깊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소영이 방에 들어가니 딸이 창문에 기대서 민수가 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엄마, 오빠가 변할까? 모르겠어. 나 오빠 믿어보고 싶어. 그래. 저도 사실 마음이 흔들렸어요. 민수의 눈빛이 진심처럼 보였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소영이는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오늘 요리해 볼래? 응? 갑자기? 엄마가 가르쳐준 갈비찜 만들어 보고 싶어? 소영이가 부엌에 섰어요. 그리고 혼자서 척척 갈비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비 핏물 빼고 양념 만들고 재우고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소영아, 너 이렇게 잘했어? 응, 원래 할 줄 알았어. 근데 시댁에서는 긴장돼서 못했어. 여기서는 편해. 아무도 안 보니까.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딸은 원래 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단지 환경이 안 좋았을 뿐. 그날 저녁 소영이가 만든 갈비찜을 먹었어요. 우와, 소영아. 이거 정말 맛있다. 남편도 감탄했습니다. 그치? 나도 잘하면 잘하지? 소영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다음 날 소영이가 청소를 했어요. 빨래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엄마, 나 멍청한 거 아니지? 당연하지. 넌 똑똑해. 그럼 왜 시댁에서는 자꾸 실수했을까? 긴장해서 그런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소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함께 왔어요. 어머님, 세 사람이 현관에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시어머니가 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편지입니다. 소영이한테 줄. 봉투를 열어보니 손편지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쓴 편지, 시아버지가 쓴 편지, 민수가 쓴 편지. 소영이한테 직접 주고 싶었어요. 소영이를 불렀습니다. 소영아, 나와봐. 소영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시댁 식구들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소영아.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미안하다, 소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시아버지도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가 너무 심했다. 용서해줘. 민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내가 못났어. 너를 제대로 못 지켰어. 세 사람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소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안 돼. 용서받기 전에는 못 일어나.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는 내가 실수한다고 바보라고 불렀어. 머리 나쁘다고 했어. 무릎까지 꿇렸어. 그런데 내가 집을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시어머니가 편지를 내밀었어요. 이거 읽어봐. 내 진심이 담겨 있어. 소영이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어머니. 응, 소영아. 진심이세요? 진심이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제발 돌아와줘. 우리 집으로. 소영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영이가 결정할 일이니까요. 소영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응, 말해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요, 바보가 아니에요. 알아, 소영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아니에요. 소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저도 대학 나왔고, 회사 다녔고, 혼자 살 때는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했어요. 그런데 시댁에 가니까 너무 긴장됐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보고 계시니까 손이 떨리고 머리가 하얘지고 소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실수했어요. 설탕이랑 소금을 헷갈리고 빨래를 잘못하고 그럴 때마다 바보, 머리 나쁘다 이런 말 들으니까 소영아, 점점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나는 정말 바보인가? 나는 정말 못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여기 엄마 집에 와서 혼자 요리하고 청소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소영이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단지 환경이 안 좋았던 거예요. 알겠어, 소영아. 정말 알겠어. 시어머니가 소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해. 시아버지도 말했어요. 우리가 며느리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 용서해줘. 민수가 소영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영아,
나도 미안해. 나도 너무 못났어. 오빠, 부모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는데 나는 제대로 못 막았어. 남편으로서 실격이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 부모님이 너한테 함부로 하시면 내가 막을게. 약속해. 오빠. 그리고 있잖아. 민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명의 변경 서류예요. 진명의? 네. 원래 소영이 명의인데 제 부모님 명의로 바꾸려고 했었거든요. 뭐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안 할게요. 아니, 못할 거예요. 어머님이 공증까지 해놓으셔서 소영이 동의 없이는 변경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알았어요. 어머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민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소영이를 지키려고 하신 거죠? 부모님한테 혹시라도 함부로 당할까봐 최소한 집이라도 소영이 명의로 해두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딸이 혹시라도 힘들어질까봐. 어머님 감사합니다. 민수가 깊게 인사했어요. 덕분에 제 정신 차렸어요. 소영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잘 지켜야 하는지. 민수가 소영이를 쳐다봤습니다. 소영아, 다시 우리 집으로 가자.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지킬게. 소영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내가 결정해, 소영아.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게 어디든. 소영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뭐든지 들어줄게. 시어머니가 급히 말했어요. 첫째, 다시는 저한테 바보, 머리 나쁘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안 할게. 절대 안 해. 둘째, 제가 요리하거나 청소할 때 옆에서 지켜보지 마세요. 혼자 하게 놔두세요. 그래, 알았어. 셋째, 친척 모임 음식은 시어머니가 주도하시고 저는 도와드리기만 할게요. 그래, 당연하지. 넷째, 소영이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오빤, 저 지켜주세요. 약속하세요. 약속해, 소영아. 내 목숨 걸고 지킬게. 민수가 소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나 다시 가볼게. 정말 괜찮겠어? 응. 이번엔 다를 것 같아.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알았지? 응, 엄마. 전화도 매일 해. 그럴게. 사랑해, 소영아. 나도 사랑해, 엄마. 일주일 후 소영이네 집에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소영이가 활짝 웃으며 문을 열었어요. 엄마, 소영아, 잘 지내? 응, 완전 좋아. 거실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사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영이가 오늘 점심 준비했어요. 같이 드실래요? 그래요? 고맙네요. 식탁에 앉으니 소영이가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엄마, 내가 다 만들었어. 우와, 맛있겠다. 식사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어머님, 소영이가 정말 요리 잘해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그래요? 네. 어제는 갈비찜 만들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비법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소영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과찬이세요. 과찬 아니야. 정말 맛있었어. 분위기가 정말 좋아 보였어요. 식사 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설거지 할게요. 소영이는 어머님이랑 얘기 나눠. 제가 할게요, 어머니. 아니야, 넌 쉬어. 내가 할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갔어요.
소영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엄마,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정말? 응. 시어머니도 완전 달라지셨어. 이제는 옆에서 안 보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 다행이다. 그리고 오빠도 완전 달라졌어.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나한테 뭐라고 하시면 바로 막아줘. 그래. 응. 어제도 내가 국을 좀 짜게 끓였는데 시어머니가 이거 좀 하려는데 오빠가 엄마 저는 이 정도가 딱 좋은데요? 그러면서 막아줬어. 소영이가 행복하게 웃었어요.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그때 날 데리고 나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변했을 거야. 시댁 식구들이 내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달은 거래. 그래서 진짜 반성했대. 그래. 다행이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맞았던 거예요. 1년 후. 엄마, 나 임신했어. 전화기에서 소영이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6주래. 엄마, 나 엄마 될 거야.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축하해, 소영아. 다음 날 바로 대전으로 달려갔어요. 소영이네 집에 가니 온 가족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소영이가 임신했어요. 축하합니다. 시아버지도 기뻐했습니다. 민수가 소영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어머님, 제가 소영이 잘 챙길게요. 고마워요. 그로부터 9개월 후,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에서 들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우리 소영이가 엄마가 됐어요. 아기를 안아보니 너무 예뻤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준호. 김준호. 좋은 이름이다.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 그때 소영이 데려가셨을 때 저희가 정신 차렸어요. 소영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저희가 얼마나 함부로 했는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소영이 데리고 나온 게 맞는 건지, 맞는 선택이었어요. 덕분에 저희가 변했으니까요.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3년 후, 엄마, 엄마, 소영이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나 베이커리 오픈했어. 뭐? 정말? 응. 오늘 오픈했는데 손님들이 엄청 많이 왔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축하해, 소영아. 정말 축하해. 엄마, 꼭 와봐. 우리 가게. 다음 날 바로 대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소영이가 알려준 주소로 가니 예쁜 베이커리가 있었어요. 간판에는 소영이네 빵집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빵 굽는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어서 오세요. 소영이가 앞치마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엄마, 소영아, 딸을 꼭 안아줬어요. 우와, 여기 진짜 내 가게야? 응, 내 가게. 믿기지 않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진열장에는 케이크, 빵, 쿠키들이 가득했어요.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응, 시어머니랑 같이 만들었어. 시어머니가? 바로 그때 안쪽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안사돈,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도 앞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사돈도 여기서 일하세요? 네, 소영이 도와주고 있어요. 재밌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었습니다. 앉으세요, 엄마. 내가 만든 케이크 대접할게. 소영이가 예쁜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이거 우리 시그니처 메뉴예요. 엄마의 마음 케이크. 엄마의 마음?
응.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따뜻하고 달콤한 케이크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어때, 엄마? 정말, 정말 맛있다. 그치? 손님들도 이거 제일 좋아해.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어제 먹은 식빵 또 사러 왔어요. 네. 금방 포장해 드릴게요. 소영이가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실수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사돈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사돈, 소영이 정말 대단하죠? 그러게요. 준호 낳고 나서 제가 소영이한테 베이킹 배워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했어요. 그래서요? 처음엔 자신 없다고 했는데 제가 같이 배우자고 했죠. 그래서 둘이 학원 다녔어요.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그런데 소영이가 정말 재능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감탄하실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소영아, 너 이거로 가게 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소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진짜요? 저 같은 사람도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넌 잘할 수 있어. 엄마가 믿더라고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이 그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거.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며느리를 진짜 가족으로 대하는 게 뭔지.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았어요. 저녁이 되자 민수가 준호를 데리고 가게에 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준호. 준호를 안아 올렸어요. 엄마, 오늘 장사 잘 됐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우와, 응. 대박. 케이크 다 팔렸어. 대단한데? 오빠 덕분이야. 오빠가 간판 만들어주고 인테리어 도와주고. 그 정도야 당연하지. 내 와이프 가게인데. 민수가 소영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나저나 사돈,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 그럴까요? 함께 소영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며느리 가게 대박 났다며?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지. 내가 그때 정말 눈이 멀었었어. 아버님, 이제는 안다. 넌 우리 집의 자랑이야. 소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식사 후 소영이와 단둘이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엄마. 응? 나 요즘 정말 행복해. 그래. 응, 가게도 생기고 준호도 있고 시댁 식구들도 나한테 잘해주시고. 소영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가 없었으면 이런 거 다 못 누렸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아니야. 엄마가 그때 날 데려가지 않았으면 나 아직도 바닥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을 거야. 엄마가 나한테 용기를 준 거야. 너는 바보가 아니야. 너는 잘할 수 있어라고.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자랑스럽다. 나도 엄마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렴. 응. 엄마도. 할머니, 할머니. 3살 된 준호가 저를 보고 뛰어왔습니다. 우리 준호. 할머니, 이거 봐. 엄마가 만든 케이크. 맛있겠네. 준호가 내민 케이크를 보며 3명이 함께 웃었어요. 정말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 그때 날 데리고 나와줘서. 덕분에 우리 가족이 정말 가족이 됐어. 소영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내 딸을 지킨 것, 그리고 다시 돌려보낸 것.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5년 후, 소영이네 베이커리는 프랜차이즈가 됐습니다.
전국에 20개 매장. 소영이는 성공한 CEO가 됐어요. 그날 소영이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엄마, 오늘 중요한 날이야. 꼭 와야 돼. 대전의 큰 호텔로 갔어요. 연회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엄마를 위한 파티야. 뭐? 무대 위로 소영이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한 분께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영이가 저를 가리켰어요. 제 엄마 이영숙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5년 전 시댁에서 바보 취급을 받으며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가 절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죠. 너는 바보가 아니야. 너는 잘할 수 있어라고. 소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20개 매장을 운영하는 CEO가 됐고, 책도 냈고, 유튜버도 됐어요.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소영이가 무대에서 내려와 제게 꽃다발을 건넸어요. 그리고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소영이. 엄마가 더 고마워.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민수도 준호도 모두 박수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엄마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도 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어요. 넌 할 수 있어. 넌 소중해. 넌 바보가 아니야. 그 믿음이 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전국 어디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